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은 다 레드 오션이 됐어요. 그거에서 돈 벌 노력으로 딴 거 하면 더 번다. 그 부업이 이제 그러면 이 부업으로 지금 한 달에 얼마 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월 300 정도 법니다. 그 순수익으로 300. 그죠? 순수익으로 그냥 다 띄고 300. 그러면 이 부업 맨 처음에 시작한 게 몇 월이었어요? 딱 9월 15일에 정확하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9월 15일에 시작했는데 지금 11월 달에 월 300을 벌었다. 그쵸.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쵸.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 그 9월 중순부터 했다는 그 부업이 뭐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같은 거 우리가 흔히 아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부업인 거예요? 그죠. 완전 새로운 부업이고 보시는 분들의 90%는 적어도 95% 이상 처음 들어보는 거일 거라고 저는 확실히 장담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다 공개해 주실 거예요? 저는 네, 제가 공개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사실상 거의 다 진짜 공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이제 내가 기존에 있는 부업들 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이제 단기간에 돈 번 만큼 되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진짜로 부업도 있지만 어쨌거나 글 써서 돈 버는 게 사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제가 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거 한해서는 최적의 솔루션이라 좋은 거 같이 나누자고 진짜 그러자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부업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업 하다가 이 부업 넘어온 거예요? 저희도 사실 좀 아픈 역사가 있는데 다른 부업을 많이 해보고 이제 이쪽으로 온 건데요. 원래 글을 쓰면은 맨 처음 생각하시는 부업이 블로그잖아요. 예. 블로그를 저희도 처음에 했었고 맨 처음에는 자동차랑 차박 이쪽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제 하는 부업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부업을 시작했다. 그죠. 글로 쓰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블로그니까 글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블로그는 뭐 돈이 별로 안 됐어요? 사실 망했습니다. 사실 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성비상으로. 이거 망했다고 한 게 뭐 어떻게 한 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네이버 자동차 블로그에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그걸 찍어가지고 이 해수욕장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뭐 뜨거운 물이 있고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차박 포인트 등등 해가지고 다 찍어서 그거를 다 글로 올렸어요. 휴가철 전에. 강원도에 80군데 해수욕장 다 갔던 거예요? 그죠. 거기 진짜 다 갔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노가다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버는 돈을 정산해 보니까 기름값은 고사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은 과자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제 80개의 포스팅을 해수욕장마다 다 찍어서 올렸는데 10,000원도 못 벌었다. 그죠. 가성비가 너무 안 나와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글 쓰는 것도 있고 당연히 카메라 같은 거 이제 하는 비용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걸로는 제가 볼 때는 가성비가 택도 없었다. 저희가 그 글만 쓴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쓰고 초보 운전자를 위한 뭐 운전 팁, 과속하지 않는 팁 뭐 이런 거 다 쓰고 반응도 다 진짜 괜찮았어요. 부업으로 그 네이버 블로그에 투자한 시간은 얼마였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진짜 그냥 퇴근하고 거의 그냥 그거 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그거 하고 자고. 이게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애초에 해수욕장을 그렇게 다 갔다는 것 자체부터 시간이 일단 망한 거예요. 그건 망한 거고. 근데 그때는 제가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게 시간 대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을 일단 있는 대로 다 때려 박아봤어요. 저는 맥시멈이 얼마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퇴근 후에 있는 거의 모든 시간들을 주말 시간 포함해가지고 다 때려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 블로그로 10,000원도 벌기 힘들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진짜 다른 뭘 했어도 그건 벌었을 것 같다. 이걸로는 가성비가 택도 없다. 라는 결론을 냈어요, 일단. 근데 내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했어요. 이게 글이 안 좋았는지 생각해봤는데 글은 안 좋았던 것 같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리텐션 같은 거 있잖아요. 몇 분 동안 이 글을 봤는지가 광고비를 책정하는데 되게 핵심적인 요소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위 1%까지 찍었는데도 안 된다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글을 잘 쓰거나 컨텐츠를 잘 쓰는 거 이전에 뭔가 여기 구조상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좀 약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다녔어요. 아는 분한테도 좀 돈 내고 물어보기도 하고 진짜. 결과적으로 냈던 결론이 첫 번째로는 일단 주제가 잘못됐다. 자동차는 자동차 카페 같은 거에서 이미 워낙 그런 걸로 사이드로 벌 수 있는 돈은 다 땡겨가고 있어서 자동차로는 네가 글을 잘 쓴 건 맞지만 그건 상관없이 벌 수 있는 돈이 되게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돈을 못 번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했던 부업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카페는 또 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 지난번에 들었던 컨설팅 결과가 재테크 쪽 아니면은 IT 기기 쪽 미용 쪽으로 글을 쓰면은 그거는 돈이 된다. 나머지는 좀 어렵다. 이거 부업을 하려고 유료 컨설팅까지 받으신 거예요? 눈물의 역사가 깊습니다.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그 전문가분이 성형 미용을 하던지 아니면 재테크 쪽을 하던지 그죠. IT 기기 쪽을 하던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다 하라 해가지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는 블로그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한번 카페를 시도해봤다. 그죠. 왜냐면 카페는 광고 수익은 없어요. 근데 배너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블로그에서 광고 수익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카페 배너는 하나만 붙여도 최소 미니멈 월 50은 버니까 그거 하나를 유치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일단 카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는 돈 좀 내셨어요? 카페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고 돈을 월 한 50 정도 벌었어요. 그래 블로그보다 낫네요. 블로그보단 나은데 여전히 가성비상으로는 좀 메롱하다 약간. 근데 그때는 좀 이제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얼마나 글 쓰는데 시간 드는지도 보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은 조금 그렇다. 카페에서 실패까지 또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부업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어떤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저 사실 막말로 과외를 해도 이거보다 많이 벌 것 같은데 지금 글 써서 돈 벌자는 게 이 유튜브의 시대에 맞나? 난 제 근본적인 회의가 좀 있었는데 사실 글을 써서 버는 플랫폼이란 게 솔직히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은 다 레드오션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블로그를 하던 이제 카페를 하던 신규 진입자가 돈을 벌 수는 없다. 아예 못 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개중에 버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저 위에 있는 사람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냐 물어보면 아니다. 그거에서 돈 벌 노력으로 딴 거 하면 더 번다. 그래서 글 써서 버는 건 힘들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돈 받은 것까지만 글 쓰고 그 다음에는 그냥 깔끔하게 본업을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었었다가 그러면 그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랑 이제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망하고 그쵸. 나서 세 번째로 시도한 부업 9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쵸 월 수익 그 순수익 300. 그죠. 그럼 그 부업은 대체 뭐예요? 그 법이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네이버에서 글쟁이들을 위해서 글을 써가지고 올리면은 구독자들이 돈을 내고 보는 시스템이 있어요. 새 플랫폼인데 이게 너무 기회가 좋은 게 아무도 몰라요. 있는 걸 잘 모르는데도 돈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로 돈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넷플릭스에다가 돈을 내는 것처럼 글을 올리는 거를 보려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 구독자들이 낸 구독료를 가지고 저는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되게 깔끔한 게 기존에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리든 간에 그 글에 붙는 광고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광고를 가지고 돈을 벌면은 중간에 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내 돈에 들어온 거는 아무리 많이 잡아야 진짜 1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 정도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내 글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면은 90% 이상은 적어도 내 통장에 꽂힙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 글을 무료로 이렇게 푸는 대신에 그쵸. 광고 같은 거 붙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건데 혹은 뭐 제휴 마케팅이나 뭐 PPL이나 이런 걸로 버는 건데 네. 그렇게 해봤자 네이버 블로그는 돈이 이제 만 원 벌기도 힘들었는데 그쵸.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거에다가 글을 연재하고 이거를 이제 한 달 월 구독료 받고 파는 시스템인 거네요. 그쵸. 그래서 구독자가 한 명 늘 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네. 그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올라가면은 돈이 되는데 무조건 돈이 얼마가 될지를 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구독료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구독료도 내가 설정할 수도 있고 이 글은 너무 잘 썼어 내가 봐도 마스터피스야. 그럼 이 글만 따로 팔 수도 있고요. 그 지금 구독료 얼마에 설정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3,900원에 설정돼 있습니다. 3,900원에 설정했고 9월 15일 날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11월 말이거든요. 그쵸. 지금 구독자 몇 명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790명 정도 돼 있고요. 790명 곱하기 3,900 하면? 그죠. 그러면은 이제 대략 다음 달 받을 돈이 딱 감이 오는 거죠. 순수익으로 거의 한 306만 원 이상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월 300인 거지. 그죠. 이게 뭐 내년 되면 이제 계속 늘어났을 때 뭐 1,000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1,50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건데 적어도 지금보다 잘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쨌든 노동량은 일정한데. 그죠. 노동량이 일정한데 계속 수익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 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 운영할 때도 포스팅을 얼마나 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인생을 갈아 넣어서 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루에다가 진짜 두세 개씩 올리고 진짜 지금은 이제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막 올리지 않죠? 지금은 이제 저도 가성비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올릴 때 보통 쓰는 시간을 2시간 정도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이제 11시쯤 나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글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혹시나 미진한 분이 있으면 퇴근 후에 이제 수정하는 식으로. 정말 그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루틴을 안전하게 가져가네요. 그죠. 사실 저는 본업이 되게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전 근무 끝내놓고 그쵸. 점심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가져가서 노트북 같은 걸로 쓰다가 그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들어와서 오후 근무 보고 퇴근해서 이제 약간 오타 같은 거 한번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올리는 식으로. 저녁 때 발행을 하고. 네네. 그죠. 그러면 그거는 돈 내고 결제한 사람들한테 알림이 가면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언론사가 이제 발행한 것도 아니고 되게 전문가들이 발행한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발행했는데도 그 결제하고 봐요 근데. 근데 이게 의외로 보는 게 이건 약간 네이버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는 공인을 받은 거거든요. 막 너무 잡스러운 컨텐츠는 아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후광을 입어서 어느 정도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 온라인 컨텐츠들 중에서 진짜로 원래 글을 안 쓰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구독자가 꽤 붙어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알려지지 않은 플랫폼이 아니라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신규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을 좀 밀어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네. 좀 그런 게 있고 분명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밀어주는 게 내가 글을 올리면은 이제 네이버 메인에 이제 노출이 돼요. 근데 그게 일반인이 네이버 메인에 자기 글을 노출시킬 수는 없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 광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비싼 광고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은 일단 그런 특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특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특전으로 구독자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구독자가 너무 없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볼만한 글이면은 구독자는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블로그랑 카페를 통해서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쵸. 9월 15일 날 처음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리밋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적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이제 기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저희는 일단 연말까지는 해보자. 그 당시
장난치고 어쨌거나 9월 15일이니까 연말까지 해봐야 2달 반? 뭐 이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근데 그 대신에 하루에 일하는 시간 제한을 좀 두자. 근데 어쨌든 일반인이니까 이거 연재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돈 내고 결제할까라는 의심 없었어요? 그 의심이 있었는데 카페에도 어쨌거나 조금씩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카페보단 낫겠지. 근데 카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무료로 이제 좀 받잖아요, 카페에서는. 아니요, 저희 카페에서도 글을 올릴 때 유료 구독자 그게 따로 있었어요. 아. 돈을 내야지 이제 유료로 저희 글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아, 네이버 카페 운영도 어느 정도 유료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네, 그쵸.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아, 사람들이 금액을 좀 높게 안 하고 3,900원 정도로 좀 낮게 했을 때는 저항감이 그렇게 세지 않다. 근데 저는 이것도 제가 배운 점인 게 네. 카페에서 했을 때는 15,000원을 받았어요. 오. 근데 사실 그때도 사람들이 보긴 봤는데 제가 느낀 게 이게 15,000원이 가격이 사실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하면은 수수료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현금이 나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격이 크면은 가격 정대가 있다는 걸 제가 거기서 그때 배웠죠.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가격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내가 체감 못 하고 있다가. 그죠.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이렇게. 카페에서 이제 나도 그냥 어쨌든 네이버 블로그 때 너무 못 벌었으니까 이때 좀 보상 심리로 약간 좀 15,000원까지 맞아요. 세게 그렇게 했는데 했는데 결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네, 근데 그래도 너무 적었다. 네, 저항감 때문에 많지 않았다. 맞아, 이걸 맞아. 배워서 여기서는 가격을 그래도 확 낮춰야겠다. 그죠. 확 낮춰가지고. 그래서 3,900원이 나온 거예요. 그죠. 3,900원 낮춰가지고 해봤는데 실제로 결제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저희는 물론 카페가 기존에 있었으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들어올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한 2분 들어왔나? 아, 정작 거기서 안 들어오고. 거기서는 거의 안 들어왔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거는 제가 글을 쓰면은 네이버 메인에 잠깐 뜨잖아요. 네. 근데 그 잠깐 뜨는 동안에 들어온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것들을 연재를 했을 때 네이버에서도 얘네들을 좀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에 조금 노출을 시켜주는 타임이 있는데 그죠. 그 타임에 이제 트래픽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 괜찮네 하고 이거 3,900원밖에 안 하네? 맞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쇼핑몰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이 네이버 페이나 이런 거 많이 킵해놨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도 되거든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네이버 페이 그냥 써서 그냥 결제하자 해가지고 결제한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 꽤 많고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구독 시스템이다 보니까 넷플릭스랑 똑같아요. 여러분 넷플릭스를 안 봐도 당장 끊진 않잖아요. 나중에는 보겠거니 하고. 그래서 이것도 구독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일단 당장 안 보더라도 결제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꽤 되세요. 아, 이게 안정적인 월 결제 시스템인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단건 판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게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를 팔았다 하면은 팔고 나서 그게 계속 구매가 유지가 되진 않잖아요. 한번 팔고 끝이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상품 뭐 아무리 비싸봤자 그냥 하나 구매하면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이제 내가 니즈는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계속 유지를 하세요 보통은. 블로그에서는 자동차 해가지고 막 해수욕장 다니고 뭐 차에 대한 거 이제 막 올렸는데 갑자기 왜 이제 미국 주식으로 글을 바꾸신 거예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되는 주제가 한정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보니까 또 꼭 그렇지만 않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낼 만한 주제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분명히 재테크는 정답 중에 하나이긴 하다. 결국에는 수요가 있는 것들을 내가 연재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 분야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재테크가 있는 거고 그쵸. 그 미용이나 이제 성형 쪽에 있는 거고 그죠. IT 쪽에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열려가지고 더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월 수입을 낸다는 가정하에서는 진짜 중국 음식, 중국 차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도 있고요. 본인이 쓴 소설을 올리셔가지고 돈 버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기는 조금 더 다양한 편인데 블로그는 아무래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검색해보는 게 되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검색으로 이익이 되니까 검색해볼 때 맛집, 돈 버는 거, 그다음에 뭐 미용, 어떤 화장품 써야 되는데 이런 건데 이런 거에 약간 특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여기는 검색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그걸 네이버 메인에서 보고 우연찮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사실상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열정을 쏟는 분들이라면 요걸 하게 되면 돈을 사실 더 많이 벌겠네요, 현실적으로. 저는 일단 그렇다 확신을 하고 이미 훨씬 많이 버는 중이고 블로그랑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면은 블로그보다는 무조건 이게 낫다. 근데 그게 이제 나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명이라도 구독을 해버리면 3,900원 나가는 거고 내가 만약에 뭐 5,000원에 설정하면 5,000원 들어오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100명만 이제 어느 정도 구독해도 상당히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네요. 맞아. 이게 진짜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엄청 잘 운영해서 1000명의 서로유시 생겼어요. 근데 1000명의 서로유시 생겼다고 나한테 100원 한 장 떨어지냐 하면 솔직히 아니거든요. 댓글 달고 뭐 좋아요 누르고 하면 뭐 감사하죠. 감사한데 감사할 뿐이죠. 근데 그게 내 계좌로 연동되기까지는 블로그는 시간이 데스빌리가 엄청 길어요.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한 명만 구독을 하면 당장 돈이 생기고 100명이 되면은 유의미한 돈이 생기고 1000명이 되면은 꽤 좋은 부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에 어느 날짜에 내가 결제를 했어요. 그럼 그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아니, 돈 들어오는 거는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의 돈은 12월, 그러니까 그 다음 달 21일에 정산이 돼요. 그래서 한 달의 딜레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결제하셨던 분들이 다음 달 20일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다 정산해준다. 들어오는 시기는 이제 다음 달 21일. 네, 다음 달 21일이 되면 내가 돈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이제 이번 달에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는 그때그때 체크 가능해요. 그거는 실시간 체크가 됩니다. 그건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요.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서 그냥 분 단위로 보면은 오늘 몇 명 들어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보다가 나 이거 재미없어 그냥 환불할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불하면 뭐 그건 해줘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넷플릭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해지를 적극적으로 하시진 않으세요. 그럼 지금 700 몇 명 이제 들어오는 동안에 환불은 몇 명 했어요? 순수하게 해지한 사람은 할 때는 5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환불은 한 서너 명? 그러니까 이제 몇 달 보다가 해지한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네네 그죠. 결제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보고 환불한 사람은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럴 땐 3-4명 정도 진짜 그냥 없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어쨌거나 이제 몇 달을 보고 나서 보니까 나 미국 이제 안 할 것 같다 하면 이제 잠깐 쉬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외로 이게 구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도 블로그만 난 생각했었는데 블로그 말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게 생겼고 이걸로 하면 당장 내가 이제 글 쓴 거 가지고 유료로 팔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신청이 당장은 막혀 있는데 내년 초에서 내년 중순 사이에 다시 이제 신청하는 게 열립니다. 그럼 그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들어온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블로그에 조금이라도 글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블로그에 글을 써본 경험이 있어야지 거기서 연재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로그에다 글을 쓰시면서 내년 초쯤에 이제 신청하는 게 다시 열립니다. 가서 그냥 그때 신청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해왔는데 이걸 여기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구난방으로 포스팅하기보다는 뭐 네이버 블로그면 네이버 블로그, 뭐 티스토리면 티스토리, 아니면 뭐 카카오 브런치면 브런치 한 가지 주제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네네네. 매주 이제 연재를 했다는 어떤 흔적을 좀 남겨놔야겠네요. 그게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그걸 해보시는 게 경험이 무조건 좋은 게 해보지 않으면은 글로 솔직히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요. 뭐 일주일에 뭐 한 2개씩이라도 네네, 포스팅을 그쵸. 하는 그 습관을 들이신 다음에 블로그라는 흔적을 남겨놨다가 맞아요. 내년 초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또 이제 신규 이제 모집으로 또 오픈했을 때 그때는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저는 이거를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컨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글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내가 글로 돈을 벌고 싶으면은 네이버 블로그가 처음에 열렸을 때부터 글 쓰시던 분들은 아마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렇게 첫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선구자가 되신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열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초창기에 많이 벌었던 것처럼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지금 초창기니까 지금 들어오면은 돈이 나중에 진짜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플랫폼이랑 같이 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글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일단 넣어놓고 보면 돼요 사실. 이게 블로그랑 뭐 병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일주일에 3개를 쓰면은 뭐 하나는 그냥 블로그에 올리고 2개는 여기 올리고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일단 넣고 생각하시라. 블로그로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수익 파이프라인을 사실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그죠. 파이프라인 중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되게 맞아요. 좋은 이제 부업 수단인 거고. 그게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운영 안 하더라도 내년에 어쨌든 모집 전에 블로그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그때 됐을 때 신청해가지고 이거 일단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진입을 일단은 해놓는 게 유리한 거죠. 맞아요. 일단 진입을 해놓는 게 되게 언제나 좋은 것 같은 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카오도 이제 구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네이버도 그냥 기존 언론사 것도 구독으로 많이 돌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글 구독 플랫폼이 결과적으로 글로 돈 버는 거에 결국 메인 정석 문법 흐름이 될 거예요. 사실 지금 블로그 시작해서 돈 버는 진입장벽이 높은 거는 블로그가 오래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새 완전 블로그션에 들어가 있으면은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훨씬 성과가 좋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사실상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부업의 기준을 많이 했을 때 몸빵형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자동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자동형에 가까운데 그쵸. 당장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아이디어인데 자동형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독자들이 한 명 한 명 늘수록 이제 돈이 더 생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독자가 지금 700명밖에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2,000명, 3,000명이 된다. 더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제 운영자가 되는 거고 그죠. 정말 잘 쓰시는 필자분들을 섭외해가지고 그 돈을 받은 거에서 알바비 줘서 콘텐츠는 채우고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돌리고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이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안에서 필진이 글을 쓰고 본인이 이제 관리만 하시는 그런 식의 시스템도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자동형 부업에 가깝게 돼버리는 거네. 그죠. 이제 규모가 커지면 충분히 자동형이 될 수 있고 네. 이제 저희는 지금 일단은 반자동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더 커지면은 자동형으로 말씀하신 대로 바꿀 거고 저희도 아마 높은 걸로. 내가 내 몸빵을 활용해가지고 그죠. 구독자 모으고 하면서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 초창기에는 좀 빡센데 그죠.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반자동까지 가능하고 그죠.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자동형도 될 수 있다 충분히. 자동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쁘지 않은 부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구간 없이
없이 그냥 계속 순증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해서 뭐 그런 거 이전에 이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플랫폼 자체가 어쨌거나 조금씩 유명해질 때마다 이제 저희 파이가 조금씩 커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네이버에서 서비스 출시해놓고 던져놓을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네이버에서도 이걸 키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성과가 있을 텐데 그 성과의 과실을 이제 미리 들어와 있는 사람이 먼저 먹는 거죠.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뭐 티스토리 블로그로 되게 성공 많이 하시고 자연스럽게 옮기신 거면 사실 제가 인터뷰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서 완전 쫄딱망하고 카페로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성과가 많이 안 난 상태에서 그죠. 이제 그냥 부업 접으려고 할 때 여기 들어갔는데 순수익이 어쨌든 9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계좌도 인증하셔가지고 저도 새로운 부업을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저 추워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기 좀 싫은데 주말 시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온 거잖아요. 그죠. 예. 수고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좀 주말 시간 귀하게 쪼개서 온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새로운 부업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이 있다면 올해 블로그 하나 세팅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초에 모집할 때 신청하셔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수입 파이프라인 만드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이제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세요, 조언을? 팔리는 글이 있고 잘 쓴 글이 있어요. 둘은 겹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팔리는 글을 쓰기는 해야 돼요. 팔리는 글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좋은 글이 아니라 남이 볼 때 좋은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걸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팔리는 글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기는 해야 돼요. 정말 순수하게 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돈을 낼 만한 글을 쓰기 위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내 글을 읽을지를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원할지를 잘 고민해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기보다는 남들이 읽었을 때 수요가 있는 글. 맞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싶은 글. 이제 인터뷰하면서 듣다 보니까 혹시 그 이재 씨 남편분 이제 세무사님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아, 이따 가서 검색해봐야겠습니다. 네, 가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이제 긴 시간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